마지막 영상에서 다뤘던 문제인데, 이번 영상에서 좀 세게 발언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제 해당되는 분들한테는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좀 과격한 언어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냥 크게 개의치 마시고 그냥 기존처럼 그냥 편하게 대회에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야타베 아리나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서는 알신의 성지였는데 어, 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진짜 먼저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합류를 하게 된 케이스인데 일단은 합류해서 나중 이제 뭐 특별히 뭐 다른 걸 생각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일본어 조금 배워왔으면 좋겠다 하고 플러스 알파로 RC도 당연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해보고 오겠다. 그리고 플러스 이제 마사미 히로사카 이제 뭐 레전설이죠. 이제 뭐 마사미가 착 굴리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굴리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프로 드라이버들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주 오는 경기장일 테니까 그런 프로 선수들 달리는 거를 좀 보고 배워야겠다. 일단 그게 중점적인 내용이었고요. 카페 서킷에서는 알루미늄 샤시가 카본 샤시보다 무조건 좋을까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무조건이라는 건 없습니다. 무조건이라는 건 없고 그 카페 경기장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아스팔트 트랙에 비해서는 그립이 높다가 일반적인 이제 기준이 되는 건데 그립이 굉장히 높을 때 대부분 그 알루미늄 샤시, 단단한 샤시를 선호를 하거든요. 근데 플러스 알파로 알루미늄 샤시가 가질 수 있는 것 이제 최고의 강점 중에 하나가 그 범프에 강해요. 범프가 조금 이제 있어서 이제 직진해서 통 튄다든지 아니면 코너를 도는 도중에도 통 튀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무게 자체가 알루미늄 샤시가 카본 샤시 대비는 약 최소 25%에서 30% 이상 무겁거든요. 그 무거운 걸 바탕으로 확실히 밑에서 더 무거운 게 움직이니까 이제 범프 같은 데서도 차가 이만큼 움직일 게 요만큼 움직이는 걸로 좀 상쇄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 플러스 알파로는 하이 트랙션이니까 이제 롤을 줄이기 위한 샤시 롤을 줄이기 위한 작업으로 이제 알루미늄 샤시를 쓰게 되는 건데 그립이 없는 그립이 없는 카페 트랙이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카본 샤시가 무조건 더 랩타임은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제 경험적으로도 그립이 없는 카페에서는 카본 샤시가 괜찮았고 그립이 어느 정도 일단 있거나 플러스 알파로 이제 범프가 좀 심하거나 범프가 조금 있다라는 트랙에서는 무조건 알루미늄 샤시가 랩타임도 좋았고 에버리지 랩타임도 좋은 결과를 가져왔었습니다. 프론트 휠 드라이브 시작하셨는데 주행 시작하고 4분 정도 지나면 급격하게 리어 그립이 떨어져 버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마침 프론트 휠 드라이브 있습니다. 잠시만요. FF를 정확하게 제가 알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4분 뒤에 그냥 조종이 안 될 정도로 뒤가 돌아버린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리어 캠버를 조금 세우시는 쪽, 이제 네거티브가 아니고 포지티브 방향 쪽으로 세우는 방향으로 0.5도 정도
처음엔 한 0.5도 정도로 시작을 해서 변경을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 0.5도에서도 해결이 안 된다라고 그 결과가 다시 나왔다면은, 지금 2 차로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저기 한데, 이 어퍼암 있지 않습니까? 어퍼암 바깥쪽이 있고 요 안쪽, 이제 안쪽 어퍼암, 바깥쪽 어퍼암이 있는데, 요 안쪽 이제 휠 쪽에 대부분 이제 고정이 돼 있거든요. 이제 요건 M 샤시라서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요 휠 쪽에 있는 요 어퍼암 이제 심을 집어넣을 수 있는 자리가 있으실 거예요. 그 심을 한 이제 가급적이면 요 휠 안쪽, 휠 내부가 닿기 직전까지 아마 올리게 되면은 1mm에서 2mm 정도까지는 더 추가적으로 올려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올려 이쪽 요 휠 바깥쪽으로 해서 조금 올리면은, 네, 리어 안정감이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캠버를 이제 포지티브, 이제 바깥쪽 방향으로 하는 거하고, 그리고 요 안쪽에서 0.5mm를 0.5mm에서 1mm 정도 올려보시는 거. 여기가 정말 꽉 차서 더 이상은 심을 집어넣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안쪽을 이제 심을 빼서 낮추시는 방법으로, 예, 롤 센터를 낮추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그 롤 센터를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좀 세팅을 좀 변경해 보시면은, 두 가지를 다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좀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19 XR 차량이시고 21.5톤의 어소시 7000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소시 7000반이면은 일단은 디프 오일이 강할수록 좀 달리는데 좀 불안한 감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419 타미야 차량 특성 자체가 조금만 꺾어도 꽤 민감하게 모든 걸 반응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스티어링을 많이 꺾을수록 이제 뒤가 많이 넘어가는 성향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타미야 419 차량도 그렇고, 뭐 417, 418 뭐 이런 거 다 똑같아요. 차량 특성 자체는 기본적으로 초기에 민감하고 많이 꺾었을 때 뒤가 넘어가는 성향을 갖게 되는 경우가 보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프로 해결을 보시는 것보다는 앞쪽 이제 프론트 세팅을 바꾸시거나, 아니면은 이 조향 타각을 좀 적게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조향 타각이 혹시 세팅 툴이 있으시다면은, 세팅 툴로 해서 그 이제 최대 타각, 이제 뭐 좌우 했을 때 최대 타각을, 이게 아마 보통 요 정자에서 1도, 마이너스 1도, 이제 토 아웃 1도가 기본 세팅, 이제 보통 많이 쓰시는 세팅이 되는데, 요 상태에서 이제 C 허브 있지 않습니까? C 허브하고 너클하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맞닿을 때까지 이제 최대 타각으로 꺾게 되면은 31도 정도까지 꺾이실 거예요. 31도가 다른 브랜드 차량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많이, 각도가 많이 꺾이는 거거든요. 요거를 28도에서 27도 정도로까지 최대 타각을, 이제 요 조종기 EPA 값이죠. EPA 값을 세팅 툴로 물려놓은 상태에서 최대가 31도에서 32도 정도 나오게 되시는데, 요거를 28도에서 26도 사이까지 줄여서 사용하시면은, 아마 지금 뭐 디프 오일이나 이런 거랑 문제 관계없이, 지금 뭐 리어가 도는, 조종이 어렵다, 리어가 돈다, 이런 부분들은 좀 해결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조종기 셋업 선수들이 공개를 안 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해 주셨는데요. 굳이 공개를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셋업 시트에 기록할 공간이 없어서가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귀찮아서, 그리고 세 번째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소시 셋업 시트에만 EPA 값 몇 집어넣고 그것도 스로틀에 한정된 그 데이터 시트로 작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 조종기 뭐 쓰고 익스포넨셜 몇 주고 이제 뭐 혹시라도 쓰는 경우가 있다면은 뭐 EPA를 몇을 준다까지 기록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셋업 세팅 시트는 어소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소시 드라이버들은 다 기록을 뭐 어지간하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외 어소시를 제외한 나머지 세팅 시트들을 다 보시면은 그런 걸 기록할 공간조차 있질 않기 때문에 이유는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예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굳이 뭐 이제 혹시라도 해외 탑 선수 탑 드라이버들이 한국에 왔을 때 인제 조종기 세팅을 궁금해서 직접 물어보시게 된다면은 열이면 열 다 알려줄 거예요.